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LB 진양고 회장의 넥사 인수와 LJ 인수의 공통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줄 요약입니다. 두 기업 모두 잦은 최대 주주 변경이 있었는데, 자, 이때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HLB와 진양고 회장의 인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특징들은 엑시트하는 전 최대 주주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전에 넥스트 사이언스의 이름이었던 동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탄광업황 세락이랑 잦은 최대주주 손바뀜을 겪으며 부실화된 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계속해서 바뀌었다는 건데요. 이때 진양고 회장이 들어가서 넥사의 최대주주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최대주주가 바뀌던 그런 상황들을 공시를 통해서 보면요. 2016년 3월 31일 최대주주 변경 2억 배 외 2명, 이전에는 2억 배 외 2명이 최대주주였는데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W투자금융 주식형 투자조합 제3호가 최대주주로 바뀌었습니다. 경영권 확보 이유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사들였죠. 자, 그러면은 돈은 어디서 났느냐? 조합이니까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를 받은 출자금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2016년 3월에 변경 한번 됐었고, 또 한 달 뒤에 2016년 4월 27일에 최대주주 변경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방금 봤던 W투자금융 주식형 투자조합 제3호가 4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바뀌었느냐? 삼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으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앞에 이름이 비슷한 걸로 보아서 뭐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구성은 다를 수 있어도 뭐 한 집안 식구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이름이 같잖아요. 자, 그리고 2017년 1년 정도 지나면은 또 한 번 최대주주가 변경이 됩니다. 4월 28일에 공시가 나오는데, 자, 여기도 W인데, 자, 4호에서 2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3호에서 4호로 바뀌고 4호에서 2호로 바뀌고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 자, 이때는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로 인해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 자, 앞에는 삼자배정 유상증자, 여기는 전환사채로 계속해서 최대주주의 구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스타감마 투자조합으로 또 바뀌었다가, 자, 이제 2018년 7월 24일 최대주주 변경이 그랑프리 1호 조합으로 되게 됩니다. 이 그랑프리 1호 조합이 바로 진양고 회장이 컨트롤하고 있는 조합이었습니다. 코르키가 지분 20%를 가지고 있고 코르키의 100% 최대주주가 진양고 회장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018년도에는 그랑프리 1호 조합이 최대주주를 자리 잡게 되고, 이후에 진양고 회장이 넥사 최대주주가 되게 됩니다. 넥사 인수 과정이 LJ 인수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HLB 제약의 최대주주 변경도 같이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9일에 대화제약 외 9명의 최대주주가 메디포럼의 2명으로 바뀌게 되는데,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서 최대주주가 바뀌게 됩니다. 경영 참여 목적으로 들어왔는데요. HLB 제약의 과거 이름이 메디포럼 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디포럼 제약의 최대주주가 메디포럼이었는데 2020년 9월 10일을 기준으로 메디포럼에서 HLB 생명과학으로 최대주주가 바뀌게 됩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바뀌었고 경영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전에 동원, 메디포럼 제약 둘 다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대주주 변경이 잦다는 것은 경영권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경영권이 좀 불안정하고 심지어는 경영권 다툼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지 안심이 되는데, 집주인이 계속해서 바뀌면은 또 언제 집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집주인이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것은 다른 소액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큰 주인 하나를 가지고서 큰 비전을 따라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계속 바뀌면은 그때그때 전략도 바뀌고 사업도 바뀌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와중에 HLB랑 진양고 회장이 인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주인이 계속 바뀌던 회사에 엉덩이가 무거운 장기 주인으로 들어온 거죠. 이런 것들이 HLB M&A 딜 구조의 특징인데요. 자, 그 다음에 엑시트하는 전 최대주주들, 이 영상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양고 회장의 M&A 딜 구조를 보면은 모두가 승자가 되는 딜 구조를 가져옵니다.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다가 다른 최대주주가 들어오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M&A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진양고 회장 M&A 특징이 바로 전 최대주주들도 엑시트를 하고 싶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성사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딜 구조를 짰다는 겁니다. 모두가 시너지가 나는,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소액 주주들도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자, 먼저 동원, 넥스트 사이언스의 뉴스 기사를 보면은 기존 최대주주의 엑시트를 돕는 조건으로 진 회장이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대주주 원영식 W홀딩 컴퍼니 회장은 보유 주식을 체릴 투자조합이랑 WJ 컨소시엄 등에 매각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 경영권은 3자 배정 유증으로 가세한 그랑프리 1호 조합에 넘겼다. 이렇게 해서 동원의 최대주주는 엑시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딜 구조를 짠 게 진 회장이 돕는 조건으로 경영권을 인수했다 하니까 이런 것들을 진양고 회장이 도와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HAB 제약의 메디포럼도 전 최대주주인데 엑시트를 하게 됩니다. 자, 메디포럼 제약은 이전에 사건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고 경영권이 불안하면은 잘못하면은 경영권 다툼까지 갈 수도 있는데 메디포럼 제약이 그런 사례였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자, 이게 HAB가 등장함으로써 분쟁이 종료가 돼버립니다. 모회사 메디포럼이랑 메디포럼 제약이 경영권 분쟁이었는데 자, 이게 2020년 9월 9일 하루 뒤인 2020년 9월 10일에 HAB 그룹에서 증자 납부일이 되거든요. HAB 그룹이 들어옴으로써 경영권 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포럼 제약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모회사 메디포럼과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었다. 자, 이전에 했던 것들을 9일 합의문을 통해서 메디포럼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하고 상대방 회사 경영에 간섭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향후 업무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 한마디로 싸우고 있었는데 자, 그게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메디포럼이 최대주주였는데 엑시트를 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 19일 메디포럼에서 지분이 9.56%에서 7.25%로 주식 매각을 하게 되죠. 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매각이 되느냐? 바로 HAB 제약이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10월 13일이라고 한다면은 여기거든요. 여기 윗꼬리가 달렸던 급등하고서 최고점에서 팔았죠. 자, 요 가격대에서 팔았습니다. 전 최대주주였던 메디포럼은 전혀 불만이 없겠죠.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HAB 그룹에서 인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고점에서 팔고 나갈 수 있게 그러한 딜 구조가 짜여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메디포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주식 매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 의무 발생일이 10월 13일이었던 것이고 자, 2%를 팔았으니까 27만 주를 팔았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12월 2일에 또 매도 공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보유 비율이 7.25에서 4.5%로 또 매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계속해서 장내 매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12월 달에도 장내 매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메디포럼은 여기 주가가 오른 다음에 고점을 북을 때 계속해서 여기서 매각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메디포럼 제약의 최대 주주였던 메디포럼은 경영권 분쟁에서 벗어나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엑시트를 하게 됩니다. 55만 주를 이제 팔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경영권 분쟁으로 불안했던 소액 주주님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메디포럼 제약 시절에. 자, 그런데 HAB 그룹에서 인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이렇게 주가가 다시 오른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주가가 올랐으니까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잖아요. 4,000원대에서 2만원대 갔으니까 거의 5배 갔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가격 기준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도 만족하고 전 최대 주주였던 메디포럼도 만족하고 HAB 그룹은 또 생산시설인 HAB 제약을 인수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주가도 오르니까 또 굉장히 기분 좋고 진양구 회장도 개인적으로 지분이 들어간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몇백억 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M&A 한 번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두가 시너지가 나는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양구 회장은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딜 구조를 잘 짜기 때문에 인수하는 소식이 알려지는 날 따라 살려고 하던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격이 높아도 따라 붙으려고 했던 이유가 진양구 회장이 인수를 하는 기업들은 뭔가 잘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 붙었던 걸로 보고 결과적으로 따라 붙었던 분들은 성공했죠. 이 가격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기 9월 1일에 매수한 사람들도 전부 다 수익 구간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진양구 회장의 인수가 있었던 넥사랑 LG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진양구 회장은 이해관계자가 모두 윈윈하는 시너지 있는 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심지어 주가 상승으로 기존의 주주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짰고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